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회의 이종찬 회장이 강복절 행사를 따로 했고, 자 그리고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 4월 12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이게 바로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청이 없어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에 대해서 교체하라, 임명을 취소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뉴라이트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뉴라이트가 뭔가? 뉴라이트 지금 핵심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뉴라이트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친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낙인이 찍혀있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나 또는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뉴라이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안병직 교수의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실었습니다. 이 안병직 교수는 193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현재 88세입니다. 부산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1995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한때는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에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 중진자본주의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정통성을 인정했고 1987년도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자 2006년도에는 뉴라이트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좌파 진영에 있다가 전향을 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의 확실한 자본주의 우파 진영에 섰다 하는 인물입니다. 자 안병직 교수에 대해서 8월 26일자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핵심은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뉴라이트에 대한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조선일보의 김윤덕 기자가 만난 사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뉴라이트의 대부인 안병직 서울대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자 지금 뉴라이트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강철 서신의 김영한 등의 친북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노예적 상태를 목도했고 2005년을 전후해서 자기 반성의 일환으로 출발한 운동이 바로 뉴라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에 1980년대 말부터 내가 전개했던 중진자본주의론이 있어서 그 배우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중진자본주의라는 것은 또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은 종언을 구했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가들이 자본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는 이론인데, 이 이론이 중진자본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가 안병직은 저개발 국가는 중심부 제국주의 국가들에 착취하는 탓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종속 이론자인데, 과거의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에 기울어져 있던 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1970년대 말이면 한국 자본주의는 붕괴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죽고 무도한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자본주의가 살아나더라. 1986년에 한국 국제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도쿄대 교수로 2년 동안 가 있으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신흥공업국 경제를 다시 들여다봤다. 후발 저개발 국가들도 선진국이 몇백 년에 걸쳐서 축적한 기술과 제도, 자본을 들여와서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중진자본주의론이 그때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그 무렵인가 라고 이 기자가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잠을 안 자고 북한 경제를 연구하면서 일본에 와 있던 북한의 지식인들과 제1동포들을 만났다. 그 결과 북한은 공산주의도 무엇도 아니고 김일성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노예 체제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세웠는데 그곳 출신 학자들이 뉴라이트의 주축이 돼 요즘은 거꾸로 비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뉴라이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찍은 낙인이다. 찍은 낙인이다. 자, 거구가 되려면 부르주아 독재, 백색 독재를 주장해야 된다. 그런데 원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뉴라이트는 자본주의자로 변신했어도 사회주의적 평등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뉴라이트가 이승만, 박정희를 우상화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북한의 실태에 눈뜬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 즉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196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이 한국의 자립과 발전을 이끈 것을 논증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된다. 자, 한미동맹의 주역인 이승만과 고도 성장을 이끈 박정희를 연구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과 대비를 해보면 한국의 건국, 한국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친미와 친일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라고 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른바 진보라는 사람들이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개탄스러워서 해본 언유다. 언유다. 비유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근대는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게 아니다. 근대화 세력은 최소한 친일적이거나 친미적이었다. 우리 몸을 다 도려내기 전에는 친일과 친미적 요소를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6년 동안 겪었던 시간적으로 그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도려내기 전에는 친일, 친미 요소를 없앨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강북해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왜 문제인가? 일제시대에 조선인 호적은 대한제국기의 호적을 개소한 것이 아니고 일본 호적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자, 그래서 만에 한용우는 호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신을 봤습니다 라는 시에서 나는 민족 즉 호적이 없습니다 라고 통곡을 한 것이다. 자, 그러자 기자가 강복해는 대통령이 일제 식민 지배가 불법 무효라는 기조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은 당시 세계 각국이 인정했다. 조선 왕실도 일본의 자기를 받아서 호래호식했다. 조선 왕실도 일본의 자기를 받아서 호래호식했다. 현재 논쟁은 반일운동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일본의 식민 지배는 정당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대해서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억지와 왜곡이 소모적 논쟁을 낳는다. 그런 억지와 왜곡이 소모적 논쟁을 낳는다. 자, 사실과 가치는 구별해야 된다. 엄연한 사실이 있고 그 가치가 있는데 사실과 가치는 구별해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기자가 안병직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역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비판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제시대에 관한 연구는 일제의 정당성 여부를 논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일제시대의 사회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일본화 정책을 실시하려 했기 때문에 근대적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고 그리고 투자에 조선을 근대화했다. 자, 식민지 체제가 붕괴하자 독립된 한국 사회를 건설할 기반이 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와 식민지 사회 간에는 강력한 연속성이 있다. 단절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와 우리나라와 딱 단절돼 가지고
이게 다르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기자가 그럼 강북회는 뉴라이트가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우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건 우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어려울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노고를 모르고 어떻게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할 수 있나. 1948년 건국의 정식적 지주는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운동을 부정하면 건국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운동이 건국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자가 뉴라이트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격하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뉴라이트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독도를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한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자가 테러리스트 김구를 출간한 정안기는 낙성대 연구소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낙성대에 왔지만 내 제자가 아니다. 그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쓰는 데에 나는 반대한다. 학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학문의 생명은 객관성인데 그의 관점은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김구를 그렇게 규정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낙성대 경제연구소나 뉴라이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구에 대한 안병직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에 건국 과정에서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의 애국성과 도덕성 여기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지사 중에 지사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자가 수제자인 이영훈 교수의 독도 발언도 지탄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영훈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학계가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학계가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인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내 땅이라고 주권 선언을 하고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들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 생선을 물고 있는 개는 짖어서는 안 된다. 엄연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을 분쟁지라고 떠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다는 겁니다. 엄연하게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영훈 교수는 그걸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 부정된 내란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 부정된 내란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대해서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영토 문제를 말로서 해결하나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의 저희가 의심스럽다. 아무리 집권하고 싶어도 자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부정 때는 처벌한다고 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권하고 싶어도 이것 자체가 자의 행위다. 왜 가만 놔두면 우리 땅인데 그걸 계속해서 그걸 처벌하겠다는 등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기자가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행위를 찬양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병직 교수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멀쩡한 독립국가에서 무슨 이익을 추구하려고 매국 행위를 하겠나. 친일파, 친미파로 낙인 찍는 선동은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인 찍는 선동은 그만하자. 자, 그러면서 다시 기자가
나치 청산을 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친일파 처리를 단호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답합니다. 해방 직후에 독립운동 세력이 민족 반역자로 단죄한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 독립운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친일파로 몰 권리가 있나. 그리고 일제시대에 성장한 지식층을 전부 친일파로 단죄한다면 해방 이후에 누가 국가 경영을 맡을 수 있겠나. 친일파를 청산했다는 북한은 현재 어떻게 돼 있나를 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자가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근현대 교과서는 민중운동사 중심의 서술이다. 정치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근현대사를 쓰니까 도덕적 재단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맞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대 역사학은 편년체나 기랭체와 같은 역사 서술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알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사학계인 가치와 사실을 구별하는 사회과학에 관한 교육이 없다. 가치와 사실이 뒤섞인 권성징악적 역사학이 판을 치고 있다. 권성징악. 자,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장려하고 나쁜 것은 벌주는 이분법적으로 역사학이 판을 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기자가 우리 교과서는 너무 아름답게만 꾸며져 있다고 생각했다. 침략의 분노만 한다고 했다. 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 사회 반복론으로 실정주의 비판, 시민사관 비판이란 게 있었다. 자, 그런데 과학적 방법에 하나라도 도입한 실정주의를 비판하면은 역사 연구가 이념지향적으로 흐르기 쉽다. 이념지향적 연구는 가치와 사실의 구별이 어렵게 만든다. 또한 식민사관 비판은 대한제국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대한제국이 자력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주장하니까 학문다운 학문이 성립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제 침략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제국은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눈을 감고 있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자가 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친일 소리를 들으시나. 자, 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들로 친일 소리를 들으시나 라고 이렇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학녀, 발언소리, 학의 울음소리, 학의 울음소리 같은 하찮은 것에도 놀라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안 하면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데 누가 봐도 매국노 소리 들을 일 아닌가. 권위주의적 정부가 아니고서는 그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자, 박정희 독재를 비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이절만 하면 튀어나오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찬물을 끼얹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미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대통령이 검은 세력, 즉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허허, 그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그냥 되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처럼 누구 눈치도 보지도 않는 미친놈을 참모로 서야 한다. 하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로 또 비난을 받을 텐데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그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안병기 교수 지금
193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88세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친일 논쟁과 관련해서 낙성대의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한 뉴라이트가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북한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정권, 대한민국의 정부, 이걸 정확하게 정통성을 수립하면서 대한민국은 과거의 역사에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조선시대, 일제시대 거쳐오면서 그 맥을 쭉 이어가고 있는, 그렇지만 방점은 바로 대한민국 1948년에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라이트라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역사를 사실과 같이, 사실과 혼동하지 말고 통시적으로, 그리고 전부 다 보면서 역사의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안병직 교수와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